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면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그리고 또 드디어 오늘도 합니다. 미국 축구 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말 7월 말이 되면은 공식 방송 약 3년째가 또 되는 날이고요. 뭐 저도 당연하게 조합 데이터표 역시나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두 조합으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7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구 시내만 무려 총 6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제 따로 숲TV 게시판 제 방송국 오셔서 최상단 보시게 되시면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링크 하나하나 모두 다 따서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실제 적중 게시글이고요. 아무거나 정말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들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KD0311님 같습니다. 별풍선 200개 데이터 받아보실 적중기원.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좀 투명하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제 적중 게시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그냥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나 열려 있으니까 그거 가입하시면은 바로 데이터 확인 가능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주 단위나 또는 뭐 이제 월 단위로 짧게 끊어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방금처럼 이렇게 생방송에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또 이렇게 숲TV 쪽잠으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간 그리고 곧 이제 2부에 있을 미국 축구는 오늘 또 강승부에 또 들어가는 그런 날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2일 중에 10일 적중 뭐 이제 5일 올킬까지 만들어주면서 80%의 적중률과 50%의 올킬률 만들어줬고요. 다만 이제 어제 좀 쓰나미를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심기일전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곧 있을 또 2부에 미국 축구는 강승부로 4연승 도전입니다.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자, 오늘 주니치와 히로시마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말 첫 번째 경기인데 요 얘기도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긴 했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지난주 주말은 우리가 100% 적중률이었습니다. 주간 축구, 야간 주간 축구 5번 구간에서 모두 수익 100% 확정. 금액 올려간 거 모두 적중이었죠. 일단 주니치 또 히로시마 경기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잘 꿰봅시다. 주니치 선발 투수가 오늘 오노 유다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2.6점대고요. 이 형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나고야돔 이제 전용 선발 투수입니다. 그 와쿠 히데아키 형님이랑 이제 똑같은 형님이죠. 원정 경기 이번 시즌 한 번 딱 뛰었는데 그때 개박살 났습니다. 1이닝 동안 3실점 했나 아무튼 그때 한번 개박살 나고 안 되겠다. 넌 나고야돔에만 선발 등판을 해야 해서 나고야돔에 선발 등판하고 있는데 나고야돔에서는 어제나 좋습니다. 방어율 2점대로 아주 훌륭하고요. 시즌 방어율과 뭐 거의 비슷한 수치. 그러니까 나고야돔 그냥 선발 전용 선발 투수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선수는 뭐 어느 정도 이닝도 먹어주는 나이 값에 비해서는 이닝도 좀 잘 먹는 그런 형태의 유형이기도 하고 뭐 피안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게 좀 안정감이 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제 볼삼비라고 해야 되겠죠. 얘가 스트라이크를 잘 못 넣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이게 아예 못 넣는 게 아니라 좀 의도적으로 피하는 싸움들이 많기는 해요. 히로시마처럼 이렇게 지금 빠따가 죽어 있는 팀을 상대로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피칭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있고 오히려 히로시마를 상대로 수싸움을 하면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히로시마 선발 투수 오늘 타마무라 쇼고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4승 6패 방어율 3점대인데 사실 타마무라 쇼고 같은 경우에는 와 보스턴 끝내기 자 보스턴이 자 보스턴 끝내기 투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중간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저 끝내기 홈런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처음 봤어요. 속보입니다. 보스턴이 끝내기 역전 투런포를 갈겨주면서 역배까지 보스턴 역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로써 일단은 메이저리그 어제 금액업 제가 강추를 드렸는데
적중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쉬운 또 하나의 주력이 남아있죠. 요거 들어오면 올킬입니다. 또 우리 응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선 적중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이따 미축 승부까지 한번 잘해봅시다. 자, 어쨌든 계속 이어가자고 한다면은 히로시마 선발 투수 타마무라 쇼고 같은 경우에는 뭐 늘 강조드리지만 히로시마에서 몇 안 되는 원정 경기를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나고야돔과도 상성이 훌륭한 편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양쪽 선발들의 사이즈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홈 경기 강점 그리고 원정 경기 강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아무래도 득점에 대한 가능성, 타선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질 만한 그런 팀을 고르는 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주니치 같은 경우에도 뭐 홈 경기에서 조금 더 타격값 좋아지긴 합니다만 타선에 대한 기대값이 좋은 팀은 아니고 히로시마가 지금 4연패에 빠져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타선 때문이기도 하죠. 추가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게 타마무라 쇼고가 다 좋은데 원정 경기도 잘 던지고 다 좋은데 유독 좀 센트럴 리그에서 약점을 띠고 있는 팀이 주니치예요. 이런 투수가 좀 찾아보기는 귀하긴 한데 오히려 주니치를 상대로 방어율이 3점대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경기는 사실 히로시마가 역배까지 만들긴 좀 어려울 만한 경기라고 좀 보고 있고, 주니치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1점차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자칫 이게 히로시마가 까딱해가지고 이제 역배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히로시마의 타격값 때문에 사실 뭐 마인승이나 이렇게 크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은 고배당 라인 승일모 좀 나는 접근 가능성 괜찮아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4.5긴 하지만 뭐 언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경기를 보면서 정말 와 이게 일본 야구구나라는 한 번 더 느꼈고 그리고 뭐 어차피 1점차 승부기 때문에 뭐 배당이 너무 짜긴 합니다만 그래도 히로시마 프랜승 쪽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전반적인 라인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주니치 일반승 그리고 승일무 히로시마 프랜승에다가 언더까지 이런 식으로 보는데 어차피 누가 이기든 1점차 승부가 되거나 무승부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게임이. 그래서 차라리 배당에 대한 리스크를 키우더라도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승일무 라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오넴과 오릭스 경기입니다. 우리 5167형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릴게요. 자, 일단 형들 이번 주말도 일단 출발은 일단 쌈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또 한 경기 형들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은데 형들이랑 또 경기를 같이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일단은 뭐 좋은 경기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리오넴과 오릭스 경기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경기를 좀 어려워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양쪽 선발들이 이제 강점들도 뚜렷하고 좀 특이점들도 그렇게 크게 없고 단점들도 없는 두 투수기 때문에 뭔가 한 팀을 좀 골라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야. 다만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리오넴 선발 투수가 오늘 카토 타카유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와 방어율은 2.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오늘 오릭스 선발 투수가 구리아렌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7승 4패와 방어율은 2.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투수가 모두 좋은 투수입니다. 카토 타카유키도 좋은 투수고 구리아렌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해 뭐합니까? 오릭스 현재 지금 사실상 미야기 히로야와 함께 원투펀치 사실 뭐 1선발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오릭스 홈구장 교세라 도미에서는 그 정도로 좋은 투수인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원정 경기입니다. 구리아렌 선수가 홈 경기에서는 늘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준 선수는 맞지만 항상 원정 경기에서 좀 사고를 치는 경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홈과 원정 경기에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선수다라고 좀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이제 구리아렌 선수가 또 하나가 좀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닝을 잘 먹는 그런 유형이기도 한데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구리아렌 같은 경우 보통 일본 야구는 여러분들 7이닝 동안 3실점 정도를 하면 그렇게 잘 던진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방어율이 3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구리아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이고 그러니까 이 뭐 에고라 그러지 자존심 이게 좀 많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실점을 하지 않는 이상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리오넴처럼 최근에 빠따값이 올라와 있고 공격적으로 투구하는 어떤 선수들에게 좀 강점을 띠고 있는 이런 이제 타선들에게는 타수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추가적으로 리오넴 상대 성적도 뭐 2점대로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의 리오넴 타선이라고 한다면은 얘기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좀 위험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반대로 타카유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뭐랄까 계산이 안 서는 투수 약간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
명확한 지표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점이랑 저점들이 정말 편차가 심합니다. 이게 23년도 때부터도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보면은 정말 좋은 경기와 나쁜 경기에 그 편차가 조금 있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좋을 경기와 나쁜 경기의 실점률이 좀 달라집니다. 뭐 어쨌든 오늘 카토 타카유키가 또 홈 경기 선발 등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나름 오릭스 상대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1점대 또 평자를 또 지난 시즌에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또 최근에 보면 소프트뱅크 상태로도 8이닝간 2실점밖에 또 하지 않았죠. 전체적으로 카토 타카유키가 최근에 고점을 터트린 경기를 좀 많고 심지어 오릭스 상대로 강하고 홈 경기 선발 등판에다가 오릭스의 홈 경기 타율값은 역시나 원정 경기보다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일본 야구에서 홈 OPS가 8할에 육박한다라는 거는 아주 훌륭한 수치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니오넴 쪽으로 조금 보는 게 맞지 않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2토가 좀 크게 터지긴 했는데 사실 이번 시즌 2토는 그렇게 이제 안정감 있는 투수는 아닙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도 장타 많이 맞으면서 좀 흔들리기도 했고 물론 어젠 4고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요거 오늘은 그래도 니오넴 승이 가능하지 않나. 다만 니오넴 일반 승만 볼게요. 또는 아니면 어쩌면 형들 이거는 아싸리 그냥 배당 리스크를 좀 가져가고 이거 그냥 니오넴 마인승으로 한번 가보셔도 될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바는 6.5라고 한다면 언더 보겠습니다. 카토 타카유키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카토 타카유키가 터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바가 날 가능성은 좀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라쿠텐과 소프트뱅크 경기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니오넴 경기보다 이 경기가 좀 어려웠어. 양쪽 다 특이점이 좀 없는 그런 경기긴 하거든요.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타키나카 료타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3승 5패, 방어율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가 오늘 우아사와 나오유키입니다. 이번 시즌 6승 5패, 방어율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아사와 나오유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이저리그 프리뷰 할 때도 종종 가끔씩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육각형 투수, 완전한 육각형 투수입니다. 단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구가 빠지지도 않고 구위가 안 좋지도 않고 홈이랑 원정 경기 큰 차이도 없어요. 거의 뭐 3점 3점으로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다가 뭐 우투수 상대 좌투수 상대 큰 편차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또 라쿠텐 상대로도 방어율이 2점대. 그러니까 정말 무색무취입니다. 딱 그냥 선발 투수로서의 그냥 정석. 그런 선수가 오늘 우아사와 나오유키고 이제 라쿠텐 선발 투수 타키나카 료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라쿠텐에서 내세울 수 있는 원투 펀치죠. 그만큼 나름 홈 경기 기대값이 높은 선수입니다.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2배 이상 가까이 구위값과 또 방어율도 원정 4점과 홈 경기 2점대 2배 가까이 좋아진 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카토카가 그런다. 타키나카 료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시즌 종종 나타나는 부분이긴 한데 한 번 무너질 때 좀 크게 무너집니다. 어쨌든 경기는 운영력이 그렇게 떨어진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폭탄 같은 경기들을 좀 한두 번씩 한다. 근데 이게 홈 경기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게 모바일 파크랑 좀 상성이 잘 맞는 투수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냥 라쿠텐 역배 쪽으로 당연히 보는 게 맞지 않나. 어제도 보면은 이제 라쿠텐이 홈 경기에서 투타 밸런스가 매우 훌륭했거든. 그리고 어제도 뭐 불펜도 최근에 보면 많이 끌어올리기도 했고 타키나카 료타가 장난질만 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홈 경기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 만한 투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객관적으로 이제 라쿠텐 역배승 한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더바는 오바 보겠습니다. 이게 언더를 원래 보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타키나카도 그렇고 우아사와도 그렇고 기본적인 이제 빠다구 그러니까 A급 투수 맞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오바를 보는 이유는 이게 이제 매의 재전이라고 해서 양쪽 다 이제 그 한쪽은 이글스, 한쪽은 호크스 얘들들이 만나면은 나름 그래도 오바가 좀 잘 떠요. 언더보다는. 그래서 그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라쿠텐 역배 프렌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바롯데랑 세이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타네이치 아츠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형들 이제 메모장 막 켜가지고 메모하는 분들 종종 계시잖아요. 메모하시는 분들 메모장에 일본 야구 가보시면은 얘 이름 꼭 있을 거야. 타네이치. 타네이치는 거르 잘하는 게 아마 이제 대부분 형들 메모장에 있을 건데 타네이치 선수가 얘도 이제 구위빨을 좀 많이 받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브레이킹 볼의 그 이제 구종 값에 따라서 구위 값에 따라서
이 성적들이 좀 많이 상이하는 편이기도 해요. 23년 때도 정말 좋았던 달과 안 좋았던 달의 편차가 정말 크기도 했거든. 그만큼 좀 구위 때를 많이 타는 선수, 브레이킹볼에 대한 어떤 결정구 의존도가 좀 높은 선수기도 합니다. 다만 어쨌든 타네이치의 또 하나의 강점 중에 하나는 세이브 담당 일진이라는 거, 세이브를 상대로는 항상 강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2번 선발 등판을 했고요. 2승 무패, 방어율 1점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 이력들을 한번 놓고 보시면은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이제 장타 코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형태의 타격을 하게 되는데 타네이치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피칭을 하죠. 그만큼 조를 넓게 쓰기도 하고 아무래도 상성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좀 세이브 상대로 오늘 좋은 투수가 조조 마린이라는 투수 친화적인 구장에서 올라온다라는 거 저는 훌륭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세이브 선발 투수 요자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원정 경기에서 뛸 만한 이제 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이브 선발 투수들 대부분이 홈 경기에 좋은 투수들이 좀 많고 이 베르나르돔이랑 좀 이제 상성이 좀 잘 맞는 그런 투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요자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언더핸드 투수가 아직까지 포진 페스티벌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홈을 벗어난 원정 경기는 다소 좀 장타에 대한 위험도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 방어율이 1점대인데에 비해서 원정 경기 무려 6점대로 많이 높아지는 편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 언더핸드 투수의 강점이 있는 이제 일본 야구의 몇 팀들이 있는데 가장 강점이 있는 팀이 바로 지바롯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바롯데 상대로 요자 카이토가 방어율이 무려 7점대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좀 지바한테 좀 약했다. 요 부분들. 요건 자칫하면은 뭐 지바롯데가 초반부터도 게임을 리드할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놓고 보고요. 이게 어쨌든 배당도 좀 잘 받았습니다. 양쪽 다 동배당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타네이치가 최근에 불안했고 지바롯데의 불펜이 이번 시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 경기는 오늘 배당 차라리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바롯데 승에다가 고배당 쓰실 분들은 지바롯데 마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자 카이토 때문에 이게 언더바가 좀 애매하긴 한데 6.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신과 야쿠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신 선발 투수가 듀플란티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 방어율 1.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야쿠르트 선발 투수 오늘 이시카와 형님 오랜만에 또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7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22년도 때부터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22년 제가 8월에 여기 데뷔를 했으니까 그때부터도 이시카와 형님 나올 때마다 이제 언제 은퇴하냐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데가 23년도 때였던 것 같아. 그때 이제 그래도 한 로테이션 두세 번씩 걸러주면서 어쩌면 한 달에 한 번씩 선발 등판하면서 좀 관리를 잘해주고 있었었고 어떤 특정 팀 상대로 또 등판해가지고 좀 잘 던지고 좀 이런 게 있긴 했는데 뭐 이제는 정말 좀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시카와 마사노리 형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장타입니다. 장타. 일본 야구에서요. 피장타율이 5할 오픈대라는 거는 선발 등판시키면 안 되죠. 아무리 뭐 로테이션을 많이 거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거는 뭐 믿고 쓸 수가 없는 수치고요. WHIP가 메이저리그에서도 2점대가 넘어가는 투수들은 이제 믿고 걸러야 된다고 하는데 일본 야구에서 WHIP가 2점대. 그러니까 WHIP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닝당 주자 출루율입니다. 그러니까 2명씩은 무조건 이닝마다 출루를 시킨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표 우리가 숫자들을 한번 봅시다. 이닝당 2명씩 꾸준하게 출루가 되는데 이 2명 중에 1명은 뭐다? 피장타가 5할이 넘어가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놈은 장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1, 3루 주자를 또는 2, 3루를 채워놓고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한신 같은 이런 빠따를 상대로 오늘 이 경기는 뭐 이게 고민의 여지가 없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 이거 뭐 듀플란티어가 물론 뭐 어제 이제 저기 누구야 무라카미처럼 사고를 칠 가능성도 분명 뭐 100%는 0%는 아니겠지만 무라카미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초반에 이미 홈 경기 고시엔에서 장타를 많이 맞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좀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지표로 그런 선수였고 듀플란티언 홈 경기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선수입니다. 뭐 1.2배당대를 받고 한신이 최근에 터트린 적이 한번 있죠. 사이키 히로토가 그때 교류전 홈 경기에서 그런 경기가 한번 있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한신이 뭐 1마인, 2.5마인, 3마인 정말 3점 차이다 최대한 4점 차 경기는 해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신 승에다가 한신 마인승 그리고 언더까지 볼게요.
지금 불안한 수치가 보자. 요거 하나 있다, 형들. 이시카와가, 이시카와 형님이 그래도 한신을 상대로 좀 강했습니다. 한신 상대 방어율이 1점대야. 요거는 표적 등판이겠죠, 당연하게도. 그런 부분이긴 한데, 글쎄요, 이 수치가 얼마나 작용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닝을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이시카와 마사노리 형님이 뭐 평균 이닝 3이닝, 4이닝 먹으니까. 자, 다음은 요코하마랑 요미우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한신 터지면 진짜 배팅 못하지. 자, 요코랑 오늘 요미 경기인데, 오늘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오누키 시니치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승 5패, 방어율은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요미 선발 투수가 포스터 그리핀입니다. 이번 시즌 5승 0패, 방어율 0.82점대입니다. 대단하죠. 외국인 선수 현재 지금 구종가치 1등 선수 바로 포스터 그리핀인데, 다만 아쉽습니다. 오늘 배팅 라인으로 잡기엔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포스터 그리핀 홈 경기는 그냥 정말 침 질질 흘리면서 가지고 가는데, 이 원정 포스터 그리핀의 문제점은 볼이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제구가 날리는 형태의 유형은 아닌데, 원정 경기에선 얘가 이제 좀 제구에 집중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다 보니까 좀 한중간에 몰리는 직선적인 구종들이 좀 많긴 합니다. 오누키 신치 같은 경우에는 말해 뭐합니까? 얘는 직선 구종밖에 없는, 보통 일본 야구에서는 다들 뭐 브레이킹 볼, 뭐 스플리터나 커브 이런 거를 무조건 결정으로 갖고 있는데, 얘는 직선 구종들, 체인지업, 뭐 슬라이더, 포진 페이스트볼 요런 걸 조금 더 주구종으로 쓰기 때문에 이 홈 요코하마 스타디움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피안타율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미 우리가 그 피안타를 많이 때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얘들은 이제 주자 쌓아놓고 홈런 한두 방으로 게임을 갖고 오는 또 팀이기도 해서 큰 약점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경기는 오누키 시니치도 직선 구종에 의존한 어떤 그런 형태의 로케이션들, 요미 선발 투수 그리핀 같은 경우에도 직선 구종들, 또 공격적인 투수들 좀 몰리는 구종들, 요런 걸 좀 많이 쓴다라는 거. 근데 이게 도쿄돔에선 통합니다. 구위값으로 찍어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원정 경기는 분명 조금 아쉬운 포스터 그리핀이다라는 점에서 5.5라고 한다면 요거 오버 한번 보고 싶어요. 어젠 제가 요거 뭐 승일무 구간 1.4 구간이나 제가 어제 요미우리 이거 역배형들한테 주력으로 챙겨드렸는데, 오늘은 저는 요거는 오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 보시거나 아니면 진짜 어제처럼 승일무 한 번 더 노려보시고, 전 차라리 요코하마 프랜승 쪽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미 포스터 그리핀 원정 경기가 1.4배당이면은 배당적인 리스크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K리그 구간인데, K리그는 별도의 분석은 없이 승패랑 핸디랑 언더바 라인 쭉 말씀드리고, 좀 더 접근 가능성 좋은 거 제가 한 번 더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랑 대구 경기는 울산 승에다가 울산 햄무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울산에 말콩이 오잖아요. 일단 한 경기 정도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언더 한번 찝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남이랑 경남 경기입니다. 요게 조금 애매했습니다. 전남 이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좀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대1일지 2대0일지가 좀 애매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오버가 난 다음에 햄무 2대1 보는 구간이고요. 언더가 난 다음에 2대0 마행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제 뭐 어쨌든 통합적으로는 전남 승 쪽으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겠죠. 자, 부산과 이제 성남 구간입니다. 요건 오늘 이제 부산 승 그리고 부산 햄무 그리고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0대0 아니면 1대0일 거라고 보는데, 일단 그래도 부산 승이나 햄무 언더 정도 이렇게 고배당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원과 청주 경기입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변수 없는 이제 축구가 아닐까. 뭐 수원 승에다가 수원 마행승 언더바는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과 그리고 화성 경기인데, 일단 양득은 가능해 보이는 경기라고 봐요. 둘 다 수비가 거의 뭐 걸레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양득은 가능한데, 어쨌든 제가 보통 오바 좋아 보이는 경기들은 이제 양득 가능한 경기를 굉장히 잘 챙겨갑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 축구일 때 좀 한정이고, 사실 K리그를 제가 주력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보통 양득 내고 무 띄우는 경우들이 좀 많은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오바, 오늘 경기 중에서 일단 오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야구까지 통틀어서도 오바가 오늘 경기 일단은 가장 그래도 가능성은 높은 경기가 아닌가. 심지어 역배야 2배당을 주어줬더라. 그래서 요 오바 모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화성 프랜승이나 아니면 무승부 이렇게 결대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오늘 일본 야구와 K리그
전체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 일단 오늘 뭐 주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이제 주간 성적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물론 어제 좀 쓰나미를 맞긴 했습니다만, 최근 주간이 이제 12일 중에 또 10일 적중 5일 올킬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오늘 좋은 분위기 한번 싹 살려보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그리고 오늘, 일단 메이저리그 금액업 이미 우린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올킬을 또, 대기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올킬 한번 대기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오늘 저기 디트로이트 가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애들을 좀 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존나 수상했어. 그래서 디트로이트 빼버렸거든. 아예 그냥 배팅 라인에서. 자, 아무튼 오늘 또 이제 2부에 있을 미국 축구 또 승부까지도 오늘 이번 주 주말도 싹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유튜브 형님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오늘 좀 좋아요 많이 눌린다 싶으면은 제가 따로 구독자 게시판에는 뭐 고배당 라인이라도 한번 살짝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고, 또 우리 유튜브 형, 숲TV 형님들도 추천 빠르게 눌러주시고 전체표 한번 보고 갑시다. 데이트표 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유튜브 댓글창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